이 통화 스와프라는 게 이 서로 다른 통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돈을 사용하는 이 국가들이 약정된 환율로 이 상대방의 통화를 거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네, 그러니까 600억 달러라고 하면은 이 돈만큼 뭐 환율이 오르든 내리든 그렇죠. 일정적인 안정적인 금액으로 그 달러를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의미를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뭐 달러 확보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고, 그래서 오늘 그 외환 시장이 열리면서 원 달러 환율이 지금 크게 내려가가지고 좀 안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를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서빙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습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정찬 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뚱블리 시사 전문 정상훈 기자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춘분이잖아요. 네. 기분도 좀 코로나19 때문에 좀 우울한데 우리 봄꽃말 게임 한번 해볼래요? 근데 충분히 어떤 절기인 건 아시죠? 당연히 아시겠죠. 예. 네. 왜요? 아니 그냥 그냥 물어보신 거예요? 궁금해가지고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날이잖아요. 아니 이렇게 맞출 수가? 네. 시작부터 개그 본능. 자, 진달래 했고 또 배 소장. 쑥. 예? 쑥. 쑥이 무슨 꽃이에요? 그거는 저 풀이죠. 꽃 아니에요? 그나저나 개나리의 꽃말이 뭔지 아세요? 개나리가요. 네. 희망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아세요? 아니 허리케인이 희망이잖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출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취자 여러분 무거운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부가 50조 규모 비상금융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죠. 네. 정부가 비상경제회의를 통해서 50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꺼내들었습니다. 여기 뭐 이제 핵심적으로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특례 조항을 통해서 소상공인 또 중소기업 직접적으로 이제 지원하게 되고 이자도 유예해주는 이런 또 방안이 마련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게 2차 추경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 증시 안정기금 또 조성이 될 거고 주식시장 안정기금과 그다음에 채권 안정기금 네. 이게 이제 마련이 될 텐데 이것이 이제 일단 마련이 되게 되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이거든요. 그렇죠. 바로 이 부분이 이제 든든하게 기금화되는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는 지금 자칫 여러 가지 신용 불량 사항이 기업에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용 등급 자체가 강등되게 되면 우리 기업의 대외 신인도가 문제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 신용 회복을 지원하는 세 가지 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속도를 문재인 대통령이 연속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 멀쩡한 회사도 갑자기 파산할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제가 오늘 어떤 기사 보니까 남대문 서울 남대문 시장 상인분들 인터뷰를 했는데 네. 자금 지원을 요청한 지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 연락이 없더라. 그분께서도 인터뷰 보니까 이 타이밍이 중요한데 빨리 1,000만 원에도 융자 받아서 그 종업원들 월급도 주고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좀 갑갑하다. 하여튼 50조를 이제 비상금융 조치를 하긴 하는데 예, 현장에 빨리빨리 좀 도착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에서 힘을 써줘야 될 것 같아요. 속도를 내야 됩니다. 예. 자, 정상근 기자. 네. 뭐 우리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뭐 어마어마한 규모의 대책을 각국마다 만들고 있죠. 아,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 전 세계 확진자가 20만 명을 넘은 상황인데 뭐 유럽에서는 뭐 이미 중국을 뛰어넘었고 유럽 국가 전체를 다 하면요. 그렇더라고요. 또 미국도 10,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빠르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각국이 일단 뭐 국경 폐쇄 그리고 이동 제한으로 문을 잠그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 세계 주요 관광 명소도 계속 폐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102개 나라가 지금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 학생의 절반인 8억 5천만 명이 학교에 등교를 못 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고 정부 대응도 점점 강해지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은 이 전쟁 때에나 발동할 수 있는 이 국방 물자 생산법을 발동해서 그 민간 기업에게 의료용품을 생산하라 네.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뭐 의료용품을 생산할 것이다. 뭐 이런. 인공호흡기 뭐 이런 거 만들려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미국에서도 의료진의 지금 방호 이제 복장이 없어가지고 지금 큰일이 났는데, 그리고 이 각국이 천문학적인 돈을 지금 경제 활성화에 지금 뿌리고 있는데, 그 미국이 한 1,200조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우리 스페인도 돈, 우리 돈이죠. 1,200조 원. 네, 맞습니다. 1,200조 달러입니다.
1200조 달러 아닌가요? 아니. 저 우리나라 돈으로 1,200조. 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스페인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돈으로 274조 원 정도를 계산을 하고 있고요. 그 영국이 500조, 그 독일은 한 687조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네. 재난기본소득을 또 한 번 강조했어요. 강조를 했습니다. 강조를 하긴 했는데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우는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의견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편 이제 박원순 시장의 경우에는 서울 인구로 치면은 한 3분의 1 정도, 한 300만 명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소득 수준을 봐서 좀 더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 돌아가는 선별적 지급 방식을, 반면에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우에는 전체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하자, 네. 이런 재난 기본소득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뭐 부자가 죄냐 하면서 부자들한테도 똑같이 줘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한 거죠. 네, 그런데 계속 제기되는 거는 뭐냐면 전체 재원의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동일하게 다 지급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비용만으로도 한 그렇죠. 50조 원 정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5조가 됐든 10조가 됐든 11.7조의 지금 추경 예산도 사실은 부족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오히려 더 필요한 쪽에 돌아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갈수록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그나마 조금 반가운 소식은 허대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한미 통화 스와프가 이제 체결이 됐어요.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투자자들이 자신의 자산을 처분하고 달러를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영향에 미쳐가지고 그 어제 우리나라도 그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한때 뭐 1,300원을 넘어가기도 했고 또 다소 가라앉아서 어제는 한 1,280원으로 환율 시장이 마감을 했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 어제 밤에 이 한국은행이 이 미국 연방준비제도하고 양자 간 통화 스와프 계약,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하네요. 중요한데요. 밑줄 네. 쳐야겠습니다. 통화 스와프 미줄 네. 쳐야 됩니까? 네, 미줄 별이 쳐야 몇 되고 개예요? 별은 1,000만 네, 개. 1,000만 개. 1,000만 개? 네, 이 통화 스와프 계약을 맺었는데 이 통화 스와프라는 게 이 서로 다른 통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돈을 사용하는 이 국가들이 약정된 환율로 이 상대방의 통화를 거래하는 것을 네.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네, 그러니까 600억 달러라고 하면은 이 돈만큼 환율이 오르든 내리든 그렇죠. 일정적인 안정적인 금액으로 그 달러를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예. 의미를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뭐 달러 확보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고, 그래서 오늘 이제 뭐 그 외환 시장이 열리면서 원 달러 환율이 지금 크게 내려가가지고 예. 지금 좀 안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재미 유학파 우리 이제 뚱크벨 이 네. 통화 스와프가 이제 영어는 뭐죠? 경제학 용어인데 영어로? 영어로요? 예. 통화 스와프, 예. 스와프, 커런시 스와프 이렇게 하는 커런시죠, 거죠. 그렇죠. 예. 네, 네. 제가 가르쳐줘서 알게 된 거죠. 스와프가 뜻이 뭐죠? 스와프? 스와프 바꾸다, 교환하다, 교환한다 이런 네. 거죠. 예. 커런시 스와프 네. 이렇게 해서 배워봅니다. 한 수 배웠습니다. 네. 자, WHO가 코로나19 대응 모델로 우리나라를 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경험이 있는 겪었던 모델을 WHO에서 확보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WHO에서도 확진자 추세가 뭐 안정화되고 있고, 물론 뭐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도 강조 드립니다만은 또 진단 검사자 수도 상당히 많은 국가가 사실 두 나라거든요. 중국과 한국인데 중국은 우한을 봉쇄할 정도로 사회주의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기본적인 모델로 가져가기는 어렵고, 그럼 상당히 많은 임상적 경험을 가지게 된 한국이야말로 이 대응 모델로서 적절하다. 네. 이런, 또 우리는 격리 해제자도 상당히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한국이 WHO의 대응 모델이 된 거죠. 예. 유튜브에 요즘 청취자분들도 저희 그 당 이름을 다 이제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무겁당에서 100조를 추진하시오. 네, 전딱표님께서 무급당에서 100조 바로 추진하도록 하고요. 바로 추진한다고요? 네, 고기 100근을 먹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말입니다. 신천지가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해서 지금 고발을 했는데 한 1,000여 건 했다면서요? 네. 이 커뮤니티 그리고 유튜브에서 허위 사실을 지어내서 뭐 악의적으로 유포한 경우를 추려서 고발했다라면서 그 건수가 1,000건이 넘는다라고 아니, 했는데 1,000건을 그걸 다 지금까지 보도된 거 뭐 유튜브나 그걸 다 모니터링을 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1,000건을 꼼꼼하게 추렸다는 거는 그것도?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수를 이제 보고 있었다는 건데, 그래서 뭐 그것보다는 일단 이 당국에 이 제대로 이렇게 신천지 시설이라든지 이 명단을 좀 넘기는 게 먼저 아닌가, 뭐 그러니까요. 맞지 않나, 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정치 얘기 좀 해볼게요. 어제 한성교 대표 포함해가지고 미래한국당 지도부가 다 퇴진했어요. 아, 네. 그 어제 하루 이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정말 바쁘게 돌아갔는데 오전에 이 황교안 대표가 이 비례대표 공천 명단에 대해서 뭐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한 뒤에 결국 이 미래한국당 선거인단 수정안이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제 그 부결이 됐어요. 그랬죠. 네. 그 이후에 이 한성교 대표를 포함해서 지도부 전원이 결국 사퇴를 했습니다. 네. 그 황교안 대표가 개입했다 이런 폭로도 했더라고요. 네, 한성규 전 대표가 이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서 황교안 대표 측으로부터 요청을 받았다. 네. 그 요청 받은 인물이 이 박진 전 의원 그리고 박형준 전 의원 네. 비례대표 공천에 좀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성규 전 대표가 아주 날선 발언을 했습니다. 네. 통합당이 앞으로도 만행을 저지를 것 같아서 제가 경고하는 의미에서 하는 말이다. 예. 그래서 이 내용을 밝힌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황교안 대표도 뭐 일절 그런 일이 없었다. 황교안 대표 측에서는 그렇게 서로가 공방을 예. 펼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저 한성교 전 대표의 입장 그거 아니에요? 그 공천에 개입을 하느냐. 네, 네. 당이 공천 엄연히 개입이죠. 다른 건데. 네. 그 저도 이거 보다가 안 되겠더라고요. 저희도 저 비례 정당 만들었잖아요. 네. 다 함께 무겁당. 예, 다 함께 무겁당 이게 강령을 제가 적어왔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좀 유튜브 시청자들에 의해서 카메라 좀 비춰주세요. 읽어주세요. 카메라가 움직이네요. 무겁당 강령. 네. 우리 무겁당 전 당원은 당대표의 부탁을 항상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네, 그래서 우리 강령이에요. 네. 그래서 다 함께 무겁당 대표를 어제 제가 배종찬 소장 임명했는데 예? 퇴진시켜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네. 오늘 이 시간부로 정상근 기자를 당 대표로 다 함께 무겁당에 예. 아니 왜 이렇게 개입을 아니 하시는 거죠? 강령이 있잖아요. 대표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네, 저는 따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미래통합당은 그래서 어떻게 한대요? 곧바로 이 미래한국당의 지도부를 바꿔버렸습니다. 어제 이번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했던 그 원유철 의원을 일종의 이제 파견을 했는데 바로 미래한국당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원유철 의원을 신임 대표로 선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유철 대표는 또 바로 이 공천 작업을 주도했던 공병호 공관위원장을 포함해서 이 공관위를 전원 교체하겠다 이렇게 좀 밝혔는데 네. 지금 이후로 아마 한국당 미래대표 후보자 명단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후보 등록 마감일이 27일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근데 황교안 대표가 선거법 위반했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미래한국당 관련인 거죠. 그러니까 엄연히 법상으로는 다른 두 정당입니다. 다른 두 정당인데 누구나 또 자매 정당이라는 건 알고 있고요. 근데 한교안 대표가 이렇게 미래한국당의 공천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개입을 하는 것은 다른 당 공천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이나 다름없다. 네. 그렇다면 이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면서 한시민단체가 황교안 대표를 추가로 고발을 했습니다. 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뭐 고발하겠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예. 네. 네. 네,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인사이트K 배정찬 소장, 시사전문 정상근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비례정당 전개 과정에 대해서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네, 미래한국당 위성정당은 뭐 이전부터 비판을 받아왔던 부분이고요. 이낙연 전 국무총리죠.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지금 종로 지역구에서 이제 후보자인데 사실은 이게 이번 총선도 중요하지만 이낙연 전 총리는 차기 대선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더불어시민당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이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기자로부터 좀 민망하다, 민망스러운 일이다. 그러니까 이 본인 개인의 의견은 또 당론과는 다르게 본인 개인의 의견은 조금 이 부분이 민망하다. 부정적인 시각을 밝혔습니다. 네. 민주당과 함께 참여한 그 소수정당 인사들의 과거 전력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가자환경당의 권기재 대표가 지난 2013년에 소속된 봉사단체 회원 중에서 여성 3명에게 성추행을 한 혐의로 고소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미성년자였다고 하는데 이후 권기재 대표는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지만 그 미성년자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의 기소유예 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근데 검찰의 기소유예가 뭐 기소 없이 사건을 종결을 하지만 피의 사실 자체가 인정이 되는 셈이어가지고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권기재 대표는 좀 억울하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제 우리
무겁다에서도 이제 무거운 녀석들에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정의당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맹비난을 했습니다. 그래 지금 이렇게 급조하다 보니까 이런 사달이 나는 거 아니냐라고 쓴소리를 내놨었죠. 네. 민주당은 공천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미래당 쪽에서도 더불어시민당에 대한 비판이 있고 하승수 녹색당 공동대표도 아 이거 다 계획이 있었구나.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좀 교체해달라. 또 이것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미리 계획된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비판을 하고는 있지만 민주당은 계속해서 이렇게 공천을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민생당은 하여튼 더불어 시민당 불참으로 이제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네, 이 비례연합 참여 문제 때문에 몸싸움까지 벌였었는데 오늘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뭐 당시의 모습을 사과를 했고요. 그리고 입장을 확정을 했습니다. 결론은 불참인데요. 연합정당이 초심을 잃고 뭐 미래한국당과 비슷하게 성격을 바뀌었다. 뭐 그리고 좀 안팎에서는 뭐 사실 민주당이 크게 원하지 않는 분위기라는 점 등이 이유로 꼽혔다라고 합니다. 네. 가장 핵심은 김정하 공동대표 바른미래당 출신이죠. 결사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게 뭐 부결이 된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청취자들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이 무겁당 비례당이 다 함께 무겁당이라고요. 아이고 웃겨. 아이고 배야 크크 이렇게 재미있다는 반응을 보내주신 청취자가 있는 반면에 네. 무겁당 드립 이제 너무 지겹고 재미없는데 그 말할 시간에 정보를 하나라도 더 주시는 게 어떨지 그게 찬반이 극명하게 지금 네. 저희가 그러면 당원 전원 회의에서 토의를 해보도록 당원 하겠습니다. 투표를 거쳐서. 네. 네.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드립 치는 거에 대해서 뭐 뉴스, 딱딱한 네. 뉴스를 좀 재미삼아 해보려고 그럼요. 저희 나름대로 하는 건데 사실 우리가 정보가 9고 드립은 1이니까요. 네. 근데 당원 투표는 지금 바로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따로 아직 시간을 다 안 모여가지고 아, 네, 그렇군요. 박연미 기자도 우편 있으니까. 투표도 해야 돼요. 네. 자 이제 청취자 여러분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에 있는 퀴즈 내드립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중앙은행 사이에 우리 돈으로 약 77조 원 규모의 이 계약이 체결됐죠. 상대에게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계약인 이것은 뭘까요? 뚱커벨 힌트 좀 주세요. 정상 기자. 네. 이 배경음악이 나오는 방송 좋아했나요? 따라따라따라따라. 아 스머프. 네. 네. 그거 할줄 알았어, 스머프 내가. 말고 뭐죠? 아 스머프 말고 네. 통화를 해봐야겠습니다. 한 글자만 달라지면 되죠. 네. 정답 보내주십시오.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TBS 앱 열려있습니다. 두 분 상품 소개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 오늘 무게에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계 배종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무거운 녀석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